다시 머릿속으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 적어는 거죠? 공항연론도 가보게요. 청일전쟁. 그 다음 뭐라고요?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승리.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자 세 나라가 간섭. 뭐라고? 삼국 간섭. 그죠? 삼국 간섭. 그래서 누가 주도했다고요? 우리나라를? 러시아가 주도했다. 삼국 간섭. 됐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삼국 간섭에 동조하고 칠러 내각을 만든 누구를? 민비를 죽였다. 이게 뭐죠? 을미사변. 됐습니까? 을미사변 이후 고종임금이 두려움에 떨다가 엄상국의 도움으로 러시아 공산으로 달아났다. 그죠? 아관 파천. 그 아관 파천의 상황은 우리한테 아주 더러운, 그러니까 열강 간섭을 마구 받게 되는, 러시아 간섭만 받은 게 아니라 이놈 저놈이 다 달려들어서 우리나라를 뜯어먹었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거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러시아한테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 아닙니까? 누구나 다 와서 떠먹으세요. 숟가락만 갖고 덤벼드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권들이 다 넘어갔다. 우리는 이걸 싸잡아서 뭐라고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하더라. 됐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가져간 나라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니까 러시아 이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놈들이 마구 이권을 강탈해 갔다. 이렇게 이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견디다 못한 것은 누구였어요?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학생들 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상인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다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야 됐다. 알겠죠? 그래서 1800, 시골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시골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찌그러졌어요. 동학 농민군들이 개박살 났잖아요, 지금 일본한테. 그래서 시골 농민들은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학 농민운동에 실패한 나머지 잔당들이 뭐 했어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대로 어디에 가담했어요? 을미사변이 터지자 국모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돼.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뭐에 가담했어? 을미의병에 가담했어요. 상황 알겠죠? 시골은 지금 농민들은 뭐라고? 의병. 도시에서는 뭐라고? 독립협회. 이렇게 분리수거 돼 있었어요. 이해 가나요?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 도시는 뭐? 독립협회. 그래서 애국 개봉 운동을 한다.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야 이기지. 이런 운동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도시에서. 지랄하고 있네. 우리 생명권을 이어받건데 무슨 힘을 언제 길러?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운동하고 아령하고 이렇게 어디서 보겠어요? 힘 기른다고? 우리 지금 뭐 해야 돼? 강도가 쳐들어왔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당장 내 집에서 강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뭐라도 들고 싸워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고 도시에서는 힘을 기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힘을 기르자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람. 독립협회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개화파 시민들입니다. 서재필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관료들이었어요. 주로 지식인, 관료, 학생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아간파천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뭐라고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만든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뭐냐?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었다. 알겠죠? 이렇게 독립협회의 요구로 결국은 아간파천에 있던 고조임금이 다시 컴백해서 뭘 했다고요? 대한 제국을 세우고 광무라고 연호를 세우고 개혁을 단행하더라. 무슨 개혁? 광무개혁. 알겠죠? 시기 1896년 알겠어요? 여기는 1897년 됐죠? 시간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지금 됐어요? 독립협회는 주로 도시에서 도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됐죠? 이렇게
갑니다. 위에 간다는 표가 있죠. 동학농민운동 1기, 3기, 4기 다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간략히 정리되죠. 그 다음에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 다 알겠어요 지금? 그리고 대한제국의 개혁안을 만들어 놓은 게 대한국 국제다입니다. 내려갑니다. 독립협회 창립 몇 년이라고요? 1892년. 이러니까 아간파천도 96, 열강이까지 1896도 고조.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독립협회도 96년. 됐죠? 연대 복잡하지 않아요. 스토리를 알면 별로 연대가 복잡하지 않아요. 다 끼어 있으니까. 알겠죠?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고요. 아간파천 이후에 국가의 위신이 완전히 꼬라박았죠. 추락했죠.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됐다.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주 독립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 민중 계몽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서 독립협회가 창립되게 되었다. 1896년 독립협회 창립. 자, 여러분, 독립협회를 만든 자가 누구라고? 서재필인데, 이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 날 먼저 뭘 만들었냐면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문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독립협회의 의장직을 천하의 나쁜 이완용이 의장직을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화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다 친일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내는 전부 다 변절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태반이죠.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계몽을 하면서 깨우쳐야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 다 뺏깁니다. 러시아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진 이권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려고 했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독립신문은 최초의 무슨 신문이에요? 한글신문이에요. 한글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영문으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뭐였죠? 방문국에서 만든 한성순보였죠. 1883년에 이보골란 이후에. 알았어요? 최초의 신문은 뭐라고요? 한성순보. 최초의 한글 신문은 뭐라고? 독립신문입니다. 알겠어요? 독립신문. 그리고 한글과 영문으로 나왔었다. 두 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서재필인데 서재필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창설되게 됐다. 자, 개혁적인 정부 관료 줄었습니다. 또 개화파 지식인, 정부 관료들이 참여했다는 거. 주로 누구라고 했죠, 제가? 도시 시민층이라고 했죠. 도시 시민이나 학생이나 노동자나 여성이나 천민 등 다양한 계층. 천민 동그라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천민 가운데 누가 연단에 올라왔다고요? 백정 박성춘이. 그 이름 기억하세요? 천민 이름 이렇게 망이 망소리처럼 난을 일으킨 사람 이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천민. 백정 누구라고요? 박성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민이 나와서 만민공동에서 연설을 했었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상전백회가 이루어진 거죠. 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독립문이 있군요. 옆에. 자, 독립협회 활동사항 보겠습니다. 민족을 계몽하기 위해서 뭘 발간하고? 신문을 발간하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관을 건립하고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워야 될까요? 다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깨끗이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민족의 정치 사회의식이 높아졌어요. 그죠? 정치 사회의식이 높아졌어요. 사회의식이 높아졌다 줄긋고 다시 한번 사람 이름 써주세요. 누구라고요? 백정 박성춘이. 알았어요? 우리는 개되지만 또 못하게 취급받던 백정입니다. 그 한갑 백정인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연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차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차일이라고 그러죠? 운동회 때 치는 천막 있잖아요. 그걸 차일이라고. 차일. 그 차일 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둥들이 있죠. 나라가 차일이 나라라면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바로 뭐냐? 백성이다. 백성. 근데 개백정인 짐승 잡고 그 천대받았던 백정인 나도 이 기둥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의 의식이 형성됐어요? 서민들,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형성됐어요. 사회의식이 형성됐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분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철폐한 것은 언제였어요?
1894년 갑오개혁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백정이나 양반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언제다? 갑오개혁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갑오개혁 때. 미안해요. 독립협회 때.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이 개최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식이 높아지고 독립협회가 점차 임원, 관료 등 지도부 중심에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사회단체로 변화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권운동, 또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외세의 내정간섭에 맞서서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러시아 침략 정책을 규탄하기도 하고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으로서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언론 출판 줄거세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게 언제라고요? 독립협회 때부터입니다. 알겠죠? 독립협회. 그 다음에 국민 참여권 운동, 국정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다시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열강한테 각종 이권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고종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국민주권국가가 아니라 뭐라고? 입헌군주제도 아니죠. 군주 주권제죠. 그죠?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들, 산림이며 금강제올권이며 철도며 전기 수도 부설권이며 이런 것들 어때요? 다 열강한테 다 주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 시간, 공간 그랬는데 이 시간에 이 산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과 이 산의 주인이 임금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백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로소. 알겠죠?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면서 도둑놈들을 보고 우리 집에 지금 와서 물건을 막 훔쳐가는데 이 물건을 꺼내주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걸 내 거 왜 가져가지라고 지키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비로소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군주가 아니야. 군주는 나라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산과 이 강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구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무슨 의식을 갖게 됐어요? 국민 참정 의식을 갖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뭘로 가게 돼 이제? 국민 주권 국가로 갈 토대가 마련됩니다. 여기서부터. 됐어요. 언제부터라고요? 독립협회 때부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들이 처음 모여서 하는 게 뭐라고? 독립협회가 처음 모여서 최초 데모를 한 게 뭐라고요? 만민 공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데모를 처음 한 거다. 그 데모가 바로 뭐냐? 데모크라시다.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처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독립협회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 줄것의 의회 설립운동, 이제 국민 참여권 운동이 전개되니까 의회 설립운동이 전개되겠죠? 국민의 대표자를 뽑자 이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 나라의 주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 이거죠, 의회.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만민공동회에서 관료들까지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관민공동회로 확대됩니다. 관민공동회. 오른쪽 갑니다. 34쪽에 독립협회 주요 활동 세 가지로 묶습니다.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자주국권운동은 정치적으로죠. 정치적으로. 그죠? 그래서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자 그런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은 국민의 재산권, 신체의 권리, 그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는 것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나오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때부터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 동그라미 하세요. 헌의 6조. 그래서 헌의 6조는 독립협회의 개혁안을 요약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몇 개로 요약했다고? 6개로. 그래서 황제한테 건의한 헌의 6조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민중계몽운동 차원에서
독립협회 운동이 전개됐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민중들 기세가 오르고 임금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고종 편에 서 있는 왕당파들이 고종 임금한테 가서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백성들이 지금 자꾸 참정권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의회를 만들고 하자고 그러는데 이러다간 대통령을 뽑자고 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성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왕을 목을 잘랐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에서 임금을 죽였답니다. 근데 저놈들이 요구를 이렇게 수용해 주다가는 나중에는 결국 임금 자리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고 백성은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고종 임금한테 꼬지를 바쳤어요. 그래서 고종 임금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독립협회한테. 독립협회 요구를 들어주고 개혁안을 수용했는데 그러니까 헌의 6조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그때 고종 임금이 만든 게 중추원이었어요. 중추원. 그래서 우리도 외국 의회처럼 중추원 단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주장하자 헌의 6조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추원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 중추원은 뭐냐? 우리도 외국처럼 의회와 비슷한 것을 만들고 그래서 25명 관선 국가에서 만든 국회의원 25명 그 다음에 백성들이 뽑은 민선의원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정치를 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얘기한 왕당파도 있거나 전애들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여주다가는 나중에는 대통령 뽑자고 할 것입니다. 임금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이간질 때문에 결국 뭐냐?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됐습니다.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뭐예요? 황제 편을 들어주는 황국협회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황국협회의 행동대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데 가서 몽둥이 들고 개패듯이 패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경찰 같은 그런 일을 한 그런 하수인 일을 한 게 바로 누구냐면 보부상 조직이에요. 알겠죠? 보부상. 얘네들을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고 그랬어요. 알겠죠? 대모대를 해산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됐다. 알겠죠? 독립협회 의의와 한계 볼까요? 민중의 바탕을 둔 자주적 근대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민중의 바탕을 둔 이 말이 나오면 독립협회입니다. 민중의 바탕을 둔 그죠? 그래서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데모를 했다 이런 얘기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죠. 기억나십니까? 갑신정변은 누구 중심으로 한 거예요? 개혁을? 급진개혁파 상류층 위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본 놈들이 주도한 거다 이거 갑오개혁 하는 놈들은 친일파다 이렇게 하면서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민중의 지지를 받은 것은 뭐냐? 독립협회다.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시켰다. 이 말 표현. 민중이 근대화에 눈뜨게 되었다. 우리도 민주주의 해야 돼.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 돼. 이렇게 민중들을 참여시켰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 자유민권과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고 했는데 애국개몽운동의 밑거름들. 동그라미 하세요. 애국개몽운동. 제가 볼 때는 독립협회 때부터 애국개몽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독립협회 때부터 애국개몽운동. 독립협회가 한 운동이 바로 뭐예요? 좀 더 국민들을 애국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국민들을 깨우치는 개몽운동이죠. 독립신문이나 독립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한계. 외세 배척의 대상이 주로 러시아였다. 별거 아니고 열강의 힘의 논리를 추정하여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다수가 뭐가 됐다고? 친일파가 되었다. 왜 자꾸 이들이 친일파가 됐냐고 물어보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꼭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개화파가
계합화가 급진계합화건 온건계합화건 이 계합화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됐다고요? 독립협회로 연결되고 독립협회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 애국계모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인의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 근데 이 다인의 진화론, 다이니즘이 사회적으로 가면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합니다. 사회 진화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게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육 강식이죠. 약한 놈은 고기는 강한 놈의 식사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약육 강식. 또 뭐예요? 적자 생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되자 이거 아닌가요? 이 논리 속에 빠져 있다 보면 결국은 그 사회 진화를 추정하게 되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데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힘이 있는 열강이 힘이 약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가서 여기 친일파 할 때 가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좀 보세요. 거기 그렇게 독립협회는 한계가 있었다. 친일파가 전락할 소지가. 거기 옆에 있는 허니 6조 중요표 재놓고 사려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외국인에게 아버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허니 6조. 왜 황제권이라고 했을까요? 대한제국이니까 지금. 그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것은 1896년이지만 이미 97년에 뭐가 됐어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황제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외국가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서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중추원 동그라미. 이거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외국의 의회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하자 이런 얘기죠. 재정은 어디에서 관장하자고? 탁지부에서. 재정은 어디에서요? 탁지부에서 관장하자.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 시인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가반 동의가 있으면 임명할 것. 정해진 규정을 따를 것. 헌의 6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 이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가 주도한 관민공동회 나온 거.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보세요. 다시 대한제국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죠? 자,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임금이 1897년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경운궁으로 컴백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1897년에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고?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 국가인 셈입니다. 대한제국이. 오케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황제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혁을 단행했으니 뭐다? 광무개혁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1897년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으로 컴백한, 그죠? 덕수궁으로 컴백한 이후에 고종임금이 뭘 단행했느냐? 광무개혁과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은 헌법이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게 거의 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황제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읽어보면 전부 다 황제는 권한이 무한하다. 외교, 국방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황제한테 있다. 이렇게 황제권은 무한하다라는 그런 황제 주권국가라는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헌법과 비슷한 게 뭐라고요? 대한국 국제. 알겠죠? 옛날에는 못 들어봤던 소리일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대한국 국제라는 뭐가 있다고? 문장이 있어요. 문장. 헌법 같은 그런 규약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다? 황제의 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거의 모든 것들이 황제한테 권력이 다 모아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은
예, 광무개혁은 그 개혁의 방향이 광무라는 연호를 생각하고 근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뭐냐? 보수적이면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흘러가는 뭐라고요? 반동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군주 주권 국가였던 조선이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바꿉시다라고 누가요? 누가 아까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을 개최하고 헌의 6조에서 건의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중추원을 만들었어요. 중추원. 그래서 우리도 예, 여기서 주장한 이 독립협회 주장 내용은 뭐냐면 전하 우리도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국민의 대표가 만든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끌어갑시다. 그렇다고 임금을 내려오라고 하진 않을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입헌 군주제죠. 지금 입헌 군주하는 나라가 어디하고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영국하고 일본이죠. 일본에도 왕이 있죠. 영국에도 왕이 있죠. 그들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죠. 통치는 누가 합니까? 수상 총리들이 하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그 정도 주장이 어디냐면 독립회 때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를 뽑을게요. 알았다. 너네들이 요구를 들어줄게. 25명 뽑아라. 나도 25명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만든 게 뭐라고요? 중추원이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보했죠. 역사 수레바퀴가 전 근대적인 군주 주권제에서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죠.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요걸 만들더니 97년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야, 안 되겠어. 황제의 권한이 무한해.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수레바퀴를 뒤로 굴리는 겁니다. 보수, 그래서 뭐라고? 보수 반동적인. 알겠죠? 그래서 군주 주권에서 이렇게 입헌 군주제, 즉 민주주의로 입헌 군주제도 민주주의로 영국 민주주의 아니에요. 일본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죠. 왕이 있다고 민주주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인데 그런 상태까지 지금 발전해 갔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보수 반동적인.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무한하게 하는 황제 주권국가. 알겠어요? 황제권을 무한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수 반동적으로 갔다. 보수 반동적으로. 그래서 다시 전제 군주제로 간 겁니다. 그러나 이 황제가 힘이 있는 황제예요? 힘이 없는 황제예요? 말로만 황제지 사실은 열강한테 꼼짝 못하고 포박당한 그런 황제였어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역사 수레바퀴가 민중들의 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한 걸음 간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대한제국을 만들고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모든 권한은 황제한테 있다고 황제권은 무한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거꾸로 돌게 만드는 보수 반동적인 조치를 했었다. 뭐라고요? 광무개혁 때. 됐어요? 광무개혁 방향 알겠죠? 지금까지 개혁이 뭐 있었죠? 최초 개혁 뭐가 있었어요? 갑신전면.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가보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또 뭐? 또 뭐? 동학농민동 때의 폐전개혁 다 있었죠. 이 모든 개혁들의 일관된 방향은 뭐예요? 근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 한 게 바로 뭐예요? 광무개혁. 알겠어요? 어디서 그러냐? 정체성은 그렇다. 경제는 아니다. 경제는 그나마 광무개혁의 경제는 뭘 줬냐면 지게를 발급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배웠죠? 지게는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등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토지를 사면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은 자본주의로 한 걸음 나아간 거죠. 이해하겠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퀴가 뭐라고? 사유재산제도 인정하고 자유경쟁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자본주의를 인정했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게를 발급해 줌으로써 각 개인의 토지 사유를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거다. 근대적인 방향으로 간 거다. 아시겠어요?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데서 나오는데 어린애들한테는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는 황제의 권한이 무한하게 컸다. 정적으로 보수 반동적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 단계 근대 쪽으로 자본주의 쪽으로 나가는 그런 진전된 면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대한민국 국제선포 쭉 나와있죠?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그 황제 권한이 무지 크다 쭉 나와있어요. 왼쪽 아래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말로만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천재정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주의로 가도 지금 한참 부족한데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으니까 만세불변의 무슨 정치라고? 천재정치. 뭐라고 써야 될까요? 보수 반동적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 황제는 권한이 무한하다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밑에.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제를 선포하고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의 정비. 뭘 발급했다고 밑에? 지계를 발급했다. 됐어요? 그래서 줄것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점차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일본이 1911년에 토지 조사령을 반포하고 뭐 했냐면 뭘 해요? 조사 사업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놈들이 명분을 뭐라고 내세우냐면 야 너네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신고해. 그럼 우리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야 이 새끼들아 너네들이 안 해줘도 좋아. 우리는 이미 여기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었어. 굳이 너네들이 안 해줘도 좋아라고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지계를 이미 발급함으로써 근대적 개인 재산 사유권을 일본 놈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1910년 우리가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토지 사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결함이 좀 있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토지조사 명분을 깰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이 안에 숨겨 있었다. 그 밑에 왕실 중심은 산업진흥정책 이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별표로 왕창 해놓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잘 나오는지. 알았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뭐냐 여러 가지 산업진흥책을 많이 펼쳐요. 광무정권, 고종황제조,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줄것에 철도, 전기, 해운,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시설을 마련되고 공장과 회사들을 많이 설립했어요. 가로 열고 황실에서라고 써놓으세요. 누가 이 짓을 했다고요? 황제 집안에서 돈 벌기 혈안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언제적 얘기예요?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때 누가 주로 돈 버는데 앞장섰다고? 황제가 돈 버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고 실업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미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한 이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었죠. 고종황제가. 그렇게 교육에 또 앞장섭니다. 사업은 정부기관인 농산부부가 아니라 국내부 등 줄거세요. 누가 중심이 됐다고? 황제 직속기관, 황제 집안에서 다 해쳐먹었어요. 국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왕실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보세요. 이러니 우리가 다시 황제를 옹립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3.1운동 딱 일어나고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어땠어요? 우리 고종황제 돌아가신 고종황제 이후에 이제 순종 임금 또 이시조선의 황실을 이어받아서 다시 임금을 세우자라고 했겠어요? 안 합니다. 이것들이 지네들만 돈 처음 벌려고 그러고 외국이 마구 뜯어가고 민중들은 수탈당하는데 그걸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황제만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조선왕조를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대통령으로 딱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시왕조를 다시 부활할까? 이런 말을 안 해요. 알겠죠? 이것들이 나라를 뺏기기 직전까지도 지네들 돈 벌려고 황실이 돈 벌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고 공장 세우고 철도 전부 다 황실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치를 떨고 우리 민중들이 3.1운동 하고 나서 임시정부를 세울 때도 우리는 민주공화제로 간다 라고 그냥 한 칼에 민주공화제로 가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데 근대화한 나라들 보면 왕실하고 막 싸우고 왕을 옹립하네 만에 팔레비 국왕이 어쩌네 하고 막 지네끼리 싸우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일제로 없어요. 그죠? 왕실을 그냥 완전히 딱 죽여놓고 우리는 민주공화제로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민중들의 눈에는 굉장히 볼썽사납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도. 자, 36쪽 간도와 독도 문제가 나와 있죠? 간도와 독도 문제. 자, 간도 문제는 독도는 워낙 우리가 잘 알지만 간도와 독도는 역사 전체 가운데 공간을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시간, 인간, 공간 가운데 지금 뭘 중시하는 거예요? 공간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가라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도라는 지명은 지도에서 찾아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인 지명이 아닌 거예요. 관념적인 지명입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나요? 간도는 지도에 나오는 지명이 아니라 관념적인,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역사적 지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간도는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중국, 여기가 뭐가 있죠, 이게?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이렇게 있죠? 여기가 요하강이고, 북경인데 만리장성 있죠, 이렇게? 만리장성 북쪽을 뭐라고 그래요? 간도라고 하지 않아요. 만주라고 그래요. 만주 대륙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중국 대륙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만주를 크게 나눠서 4등분 했을 때 그 만주의 동남지방 여기가 간도입니다. 알았어요? 여기가 간도예요. 간도라는 의미는 중국 대륙과 우리 한반도의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다 라는 의미, 사이 간자의 의미가 있어요. 또는 뭐냐,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개간한 땅이다, 개간지 의미가, 이 간에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다, 사이 간자 의미도 있고, 또 뭐라고요? 우리가 가서 개척하고 개간한 땅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간도는, 이 땅을 바로 간도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는 이 간도를 또 나눠요.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나누냐면, 이쪽을 무슨 간도? 북간도라고도 하고, 간도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길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동간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알았어요? 동간도라고도 하고 북간도라고도 해요.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무슨 간도라고 할까요? 남간도라고 할까요? 서간도라고 할까요? 서간도라고 해요. 이쪽을 서간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북간도와 서간도로 나눠요. 알겠죠?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것은 이 서간도를 남만주라고도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전체는 뭐예요? 만주잖아요. 만주 가운데 서간도는 어디에 해당돼? 남만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상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정리해 버렸죠. 북간도가 무슨 간도? 동간도. 서간도가 무슨 만주? 남만주. 같은 거다 이게. 같은 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간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땅을 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땅. 서간도는 아니에요. 간도 가운데서도 북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19세기 후반부터 간도로 이주하는 한민족이 늘어나면서 청나라와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뭘 세웠어요? 18세기에 청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 국경 문제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제 주목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주목하세요. 원래 청나라 놈들이 여진족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청나라 여진족이 뭐예요? 만주족이죠. 근데 그 여진족은 원래 저 앞에서 본 숙신, 우리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정벌했을 때 이름은 숙신이었어요. 또 그다음 뭐냐면 물길이었어요. 느낌이 옵니까? 얘네들이 뭐가 될까요? 말갈이 됩니다. 그 말갈족은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있을 때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에서 아니고 피지배층은 말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발해 밑에 있던 피지배층이었어요. 근데 발해가 망해버렸어요. 926년에 발해가 누구한테 망했다고? 무슨 말갈한테 망해요. 거란한테 망했죠. 거란한테 발해가 망하자 말갈족은 지배층을 잊어먹었죠. 고구려 지배층들이 다 고려로 와버렸으니까 대광현이 넘었잖아요. 대광현이 태조 왕건한테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한 5만 명, 6만 명쯤 이 고구려 지배층들이 넘어왔답니다. 고려로. 인자이른 이 말갈족들은 흩어져서 뭐가 됐어요? 여진이 됐어요. 그 여진이 고려시대 내내 고려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고려 윤관이 얘들을 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별관을 조직했죠. 그리고 얘들을 치고 뭘 쌓았어요? 구성을 쌓았죠. 그리고 1년 만에 돌려줘 버렸죠. 돌려주고 나서 이놈들이 커가지고 여진이 커가지고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금. 기억나세요? 금이 갑자기 12세기에 세력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거란하고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고려가 그 틈을 타가지고 금이 고려를 쳐들었어요. 그래서 이자겸한테 협박을 합니다. 4대 요구를 들어줘. 그러니까 이자겸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줄게 그랬어요. 이자겸이 나쁜 놈이잖아요. 지가 국내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금은 4대 요구를 수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금이 여진족이에요. 그리고 이 금이 이자겸은 4대 요구를 수락하고 이자겸이 금은 4대 요구를 수락해가지고 금나라를 큰 나라로 생겼습니다. 근데 금나라가 누구한테 멸망해요? 몽고한테 멸망해요. 그리고 금나라는 또다시 어때요? 여진족이 돼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 금 지배력이 상실되니까. 그 여진족이 조선시대에는 여진족이 우리 조선을 또 괴롭혀요. 북방에서. 그래서 이 여진족을 혼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이들을 쳐서 뭘 개척하죠? 사군, 육진을 개척하죠. 사군은 이천 최윤덕이, 육진은 그 유명한 김종석. 됐어요? 그게 바로 여진족이잖아요. 조선시대 초기만 하다가 우리한테 꼼짝 못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일본하고 싸웠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여진족 세력이 커져서 이 금을 뒤로 인다고 뭘 세웠어요? 호금을 세웠어요. 전부 다 그놈들이에요. 호금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청이 된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근데 얘네들 고향이 어디라고? 여기라니까 여기. 족속이 만주족이에요. 그래서 여진족이 무슨 족이라고? 만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청을 세우고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청이 중국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됐어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중국을 지배하기 힘드니까 전부 건너갔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누가요? 만주족이요. 만주족 알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 놈들 만주족이에요. 머리 다 깎아버리고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따고 다니는 놈들 이렇게. 이게 변발이잖아, 변발. 이게 만주족 여진족들의 머리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따고 다니는 놈들. 잘 그랬어요? 네. 근데 이놈들이 다 가고 여기가 텅 비었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쓰냐면 여기 아무도 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안 갑니까? 우리가 막 건너갔어요. 오, 땅이 비었네. 너네 왜 왔어?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우리도 주장했어요. 왜? 새끼들아 봐봐, 원래 여기 고조선이었어. 너네 우리 광개토양도 되게 맞지. 우리 고구려야. 고구려 망한데 발해가 너네 집에 있었지? 발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상실해버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 알았어요? 그래서 가자고 다 건너갑니다. 엄청나게 건너.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보면 말이죠. 일제시대에 개나리 버튼 사고 달구지 타고 전부 다 여기 갑니다. 그 전부터 19세기 봐보세요. 19세기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헬조선이에요. 완전 헬조선이에요.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까지. 그때 엄청나게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고 있지.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강도나 독도 문제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거의 맞죠? 거의 일제시대로? 한 2장 넘어가면 일제시 나오죠?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